너 누구야? 알톡투의 가이란입니다. Good afternoon, good evening, and good night. 재밌네. 네, 오늘은 영화를 통해서 인간의 심리를 살펴봅니다. 심리학 전문가 박수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심리학이라고 하면 뭐 단순하게 심리 테스트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정확히 어떤 분야인지는 여전히 좀 생소한 면이 있는데요.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심리학을 살펴볼 수 있는 건가요? 영화를 흔히 2시간짜리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그 영화가 실제로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내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나온 그 영화들을 보면 심리적인 묘사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알톡투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조금은 생소하고 낯설게만 느꼈던 심리 세계에 대해서 영화로 풀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. 알약톡톡2 영화로 보는 심리학입니다. 네, 첫 번째 영화부터 살펴볼 텐데요. 어떤 영화 준비해 주셨나요?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소원이라는 영화입니다. 엄마야, 내 왔다. 소월 왔나? 이 영화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9살 소원이라는 아이가 학교를 가다가 그 술에 취한 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벌어진 몇 가지 뭐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치유해가는 그런 과정을 다룬 그런 내용입니다. 몸의 치료랑 같이 마음의 치료도 필요한데. 이 영화 속에는 어떤 키워드가 담겨 있는 건가요? 이 영화를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최근에 이제 세월호 사건도 뭐 있었고 해서 이런 이제 외상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해서 설명하기에 좀 적합하다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네.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자신이나 아니면 타인이 뭐 죽음에 직면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건을 목격하거나 뭐 이랬을 때 이제 발생되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증상들이 중요한 거는 이제 한 1개월 이상 계속 지속이 됐을 때 이제 장애로 진단이 내려져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뭐 그랬을 경우에 소원이가 보여줬던 그 뭐 대인 기피라든지 심지어는 뭐 아빠도 거부를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한다든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부작용으로 될 수가 있고 평소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슷한 단서에 노출이 되면 자기가 계속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고통스럽게 이제 살 가능성이 높은 거죠. 이 영화를 보면 유독 기억에 남는 장면이 소원이가 끔찍한 일을 당하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네. 아빠를 보고 뭐 무섭다거나 힘들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네. 아빠야, 잘 샀네.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닌데 이게 어떤 심리적 영향으로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건가요? 보통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아이가 울거나 뭐 공부에 질렸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안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종의 해리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해리의 뜻이 분리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사건을 당하게 되면 이거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범위를 확 초과한 거거든요. 초과한 건데 이거를 들여다보려니까 너무 힘들죠. 그러니까 자기도 그 이제 거의 무의식적인 선에서 마치 남의 일을 보듯이 이렇게 객관화시키면서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일상적으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더 마음이 아플 수가 있죠. 이게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. 실제로도 너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와 그 사건을 분리시킬 그렇죠. 수도 있다는 건데요. 네. 이 소원이라는 영화를 보면 사건 자체 그 아픔도 다뤘지만 치유해 나가는 과정도 참 네. 잘 다룬 것 같은데요.
어떻게 보시나요?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보신다면?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다루신 것 같은데 그래도 보시기에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데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중요한 건 거기 나온 것처럼 사건이 일어났더라도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 쉬쉬하고 덮고 없는 일처럼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도 받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더 털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죠. 네. 니 참 태어나길 잘했다. 이 두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? 언어장애와 관련된 영화입니다. 킹스 스피치라고 해서 조지 6세에 대한 영화거든요. I have received This great time of And just say it to me. 그런데 이 언어 장애 심리적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환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? 그 언어장애는 기질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. 심리적인 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심리적인 부분이 뭐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악화 요인으로는 분명히 작용하죠. 네, 영화에서도 보면 주인공 버티가 이 대중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나 네. for Mrs. Majesty. 가장 심리적으로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죠. 형 앞에 섰을 때는 좀 더 말을 더듬고 좀 더 불안해하는데 이런 네. 장면들에서 엿볼 수 네. 있는 거겠네요. 그렇죠. Yearning for a larger audience, are we, Bertie? 이 영화 속에 있는 치료법을 통해서 이 심리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좀 엿볼 수 있을까요? 언어 치료에 있어서? 일단 말더듬은 언어 치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다뤄줘야 되고요. 거기 나온 장면 중에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. 처음에 뭐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보게 한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얘기하는 거를 듣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죠. 그러니까 이제 말을 더듬지 않게 되거나 이런 거 아니면 뭐 입술 운동을 막 계속 한다든지 Father.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역으로 말을 일부러 더 많이 더듬게 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더 심하게 더듬으면 내가 의도적으로 더듬은 거잖아요. 이거는. 그러면 역으로 안 더듬을 수도 있다. 내가 조절이 충분히 가능하다.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적인 부분과 관련돼 있죠. 그래서 말더듬이 무슨 불치의 병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병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The challenge. Very good, Bertie. 네, 박수진 선생님과 함께 영화로 심리학을 살펴보고 있는데요. 여기서 잠깐 보고 올 것이 있죠.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. 네, 걷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준비 운동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도 봄바람처럼 반가운 남자 이종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어떤 동작 배워볼까요? 네, 오늘은 우리가 걸을 때 가장 불안정한 자세를 연습해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닿아 있고 뒤꿈치가 닿아 있을 때 땅하고 닿는 면이 가장 적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의 밸런스와 균형을 테스트하고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. 자, 그럼 바른 자세 함께 배워볼까요? 우리가 가장 닿는 면이 작고 불안정할 때가 디뎠을 때 뒤꿈치가 닿고 그 다음으로 옮겨갈 때 딱 이 엄지가 닿아주는 순간이에요. 그래서 이 자세를 훈련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중심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서 천천히 넘어가시면 돼요. 이렇게 쓰셔서 팔을 옆으로 벌리시고 가슴을 펴고 똑바로 서는 훈련을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이 자세를 연습해 두시면 걸을 때 가장 적은 면적이 닿아 있는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?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.
네, 운동 함께하고 오셨습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 영화 살펴볼 텐데요. 어떤 영화인가요? 세 번째 영화는 악마를 보았다입니다. 그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그 연쇄살인마 역할을 했고, 그 다음에 이병렬이라는 배우가 이제 그 연쇄살인마에 의해서 약혼녀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, 그래서 그 이제 복수를 다짐을 하면서 둘이서 이제 대결을 벌이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거든요. 기억해둬. 점점 끔찍해질 거야. 재밌네. 이 영화에서는 어떤 심리를 엿볼 수 있을까요? 여기 나오는 그 최민식 씨가 연기한 연쇄살인마의 역할이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어떤 그 특징들을 좀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. 반사회성 인격 장애,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걸로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를 들 수 있을 텐데요. 네. 영화는 물론이고 뭐 최근에 별그대,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에서도 소시오패스가 등장하면서 네가 그날 다 들었구나. 일이 번거롭게 됐네. 네? 실은 정확히는 어떤 질환인지는 잘 와닿지 않거든요. 어떤 네. 질환인 건가요? 성격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오랜 동안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부분과 환경이 만나서 형성이 되는데, 그 중에서 이제 반사회성 인격장애 특징은 타인의 권리를 계속 침해하고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뭐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이 영화 속에 보면 연쇄살인마 장경철 역의 최민식 씨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. 난 고통 같은 거 몰라. 두려움? 그딴 것도 몰라. 실은 상식선에서는 두려움이나 고통을 모른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, 이게 심리적으로 가능한가요? 실제로 고통을 못 느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,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좀 공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?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이제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인지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에서 정서적으로 교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타인을 괴롭히거나 이럴 때 죄책감 같은 것도 못 느끼는 거죠. 네. 우선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가능성이 좀 있다면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결국은 이게 그 개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냐, 사회 문제를 볼 것이냐, 이렇게 좀 초점을 좀 달리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기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사람들은 타고났다고 이제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환경이 또 잘 받쳐주고,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서 조금 더 수용적이고 이렇게 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조금 줄일 수가 있는데,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서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든 좀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죠. 이번 영화는 사회불안장애랑 관련된 영화인데요. 40살까지 못 해본 남자입니다. 40살까지 뭘 못 해봤을까요? I'm sorry. 사회불안이 기본적으로 어떤 타인으로부터 관찰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낯선 상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바보같이 보일까봐, 평가받을까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제대로 어떤 수행을 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증상을 보이는 장애거든요.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인 앤디가 어떤 사회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이 남자가 느끼는 거는 이성과 관련된 거, 특히 이제 성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. 그래서 실제로 여성을 만났을 때 그 중요한 순간에 이제 돌입이 됐을 때 회피를 한다든지 이런 양상을 많이 이제 보여줬고요. 그런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죠. 그런데 실제로 이 영화를 보면 결국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 장애를 극복해 나가잖아요. 네. 이 영화처럼 네. 비슷하게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사랑의 힘이 이제 위대한 건데 네. 이 남성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역기능적인 생각 이런 것들, 그러니까 남자는 이래야 된다.
남자라면 좀 강해야 된다.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계속 뭐 여자 만났는데 제대로 뭐 데이트도 못하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꼭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여자들한테 막 빈축 사고가지고 떠나고 막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. 그랬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서 본인이 자연스럽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 I'm a virgin. I always have been. You're just a virgin, that's all. Yeah. That's good. That's a good thing. 그게 뭐가 어떠냐? 나는 뭐 괜찮다. 뭐 이러니까 이 남자가 그렇지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그렇게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그 부정적인 정서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소하면서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I was scared. Okay, because I didn't know what I was doing. I just didn't think it would be good. Of course it'll be good. We love each other. Really? I love you.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거는 그래 이사 간 게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서가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이럴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. 내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게 근거는 있나 내가 제대로 바라보는 게 맞아? 그러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걸 탐색하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죠. 자,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영화입니다. 저도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요. 좀 소개해 주시죠. 네. 짐 캐리 주연의 트루먼 쇼라고 저도 이 영화 되게 재미있게 봤거든요. Good morning. Good morning. Oh, and in case I don't see you, good afternoon, good evening, and good night. I believe Truman is the first child to have been legally adopted by a corporation. That's correct. Brilliant. Fun too. Something big. 이 영화 속에는 어떤 키워드가 담겨 있는 건가요? 마지막 영화의 이제 키워드는 망상장애입니다. How do we stop him? Give me some light. 이것과 이제 망상장애가 뭐가 이제 뭐 관련이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그런 주제를 다루려고 만든 영화는 아니고요. 근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30년 동안 이 인생을 담기 위해서 그만 막대한 제작비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하면서까지 할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거의 망상에 가까운 어떤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뭐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했었죠. 실제로 망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겪는 느낌과 그렇죠.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. 네, 그렇다면 여기서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망상장애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? 그 망상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망상은 근거 없는 믿음이거든요. 그 망상의 주제가 어떤 정신분열증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아주 기괴하지는 않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망상장애의 경계가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우리도 길을 걷다가 저 사람이 날 따라오나? 혹시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와 망상장애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의심도 망상장애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. 네.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. 기본적으로 기간이 또 중요해요. 여기도 1개월 이상.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이런 망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현실 검증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.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망상 장애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네. 그 비슷한 형상을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? 본인들이 믿고 있는 이 신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거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조를 해주고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사는 게 불편하지 않아? 좀 힘들지 않겠어? 이러면서 치료를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문가한테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영화를 통해서 심리학을 좀 살펴봤는데요.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내 마음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주저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일종의 질병입니다.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.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